안녕하세요. 10분에 책 한 권을 풀어드리는 수학생 이학수입니다. 오늘은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이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처음 나온 내용이요. 함께 읽으면 좋은 책으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저는 웬만하면 저희는 세원독에서 읽었던 책 중심으로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에 관한 내용의 책을 2권 정도 읽어봤는데요. 나는 한 번 읽은 책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라는 책하고요. 그 다음에 독서 천재가 된 홍 팀장이란 책인데요. 이 책들도 다 보면은 이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이란 책에서 영감을 얻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독서에 대한 새로운 새로운 것도 있고요. 하여튼 뭐 겹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비교하시면서 읽는 게 가장 수준 높은 독서라고 하니까 이 책들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 소개인데요. 굉장히 오래 사셨더라고요. 99세 사셨는데 모티머 제롬 애들러시고요. 미국의 철학자이며 교육사상가, 저술가이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전통을 이어받아 철학자로 콜롬비아 대학교, 시카고 대학교에 재직하였다. 로버트 허친슨 등과 함께 항존주의 교육사상을 주장하였고 파에 대한 제안을 통해 공교육의 개혁방을 제시하였다라고 하는데요. 뭐 항존주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항상 이젠 지켜야 되는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주장을 했던 부분들이고, 기본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 저자 소개 찰스 반도렌, 이분은 사진을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미국의 저술가 겸 출판 편집자, 유명한 저술가와 지식인을 여러 배출해 명성을 얻은 벤도렌 가문에서 1926년 태어났다. 아버지 마크 벤도렌은 퓰리처상을 수상한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이자 컬럼비아 대학 교수였고, 어머니 도로시 벤도렌은 소설가, 큰아버지 칼 벤도렌은 퓰리처상을 수상한 전기 작가이자 문학평론가였다. 이러한 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찰스 벤도렌은 컬럼비아 대학에서 천체 물리학과 영문학을 공부했고, 훗날 모교의 영문학 강사로 일했다. 이후 1950년대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퀴즈쇼 스캔들인 21 조작 사건에 휘말려 수년간 집거하다가 브리타니커 백과사전의 편집자 자리에 둥지를 들었다. 오랜 기간 저술가 겸 편집자로 활동하며 여러 권의 교양서를 펴내 효평을 얻었다. 대표적으로 진보의 이념,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 독서의 즐거움, 지식의 역사 등이 있다. 이분은 굉장히 금수저 집안이네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나중에 이분이 쓰신 책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온 내용이요. 프롤로그인데요. 지나치게 빨리 읽거나 느리게 읽으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파스칼이 얘기했고요. 결국 그 내용에 맞춰서 읽어야 된다는 균형 잡힌 어떤 속도, 책 내용에 알맞는 속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책 읽는 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 복잡한 독서 기술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고 분석한 내용, 다른 유형의 독서마다 융통성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기본 원칙들 등 지난 책에서 충분히 또는 전혀 다루지 않은 내용들을 다뤄야 할 필요성이 커져서 개정판을 낸다 라고 개정판을 내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쓸데없이 천천히 읽지 말고 이해도 못할 만큼 빨리 읽지 말라. 중요한 건 내가 이해 꼭꼭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맞추는 얘기고요. 다음 파트 1 독서의 단계인데요. 제1장 책 읽는 행위와 기술이고요. 이 책은 책을 잘 읽고 싶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특히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책이고요. 적극적인 독서라는 챕터는요, 적극적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더 잘 읽을 수 있다. 이 모든 일에 다 적용되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통적인 어떤
원칙이죠. 저자가 투수라면 독자는 포수다. 어떤 종류의 공을 던지더라도 포수는 잡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독자도 마찬가지다. 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독자가 받고 싶어 할 때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적극적인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와 기술이 필요하다. 중요한 거는 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독서하는 이 목적 있는 독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독서의 목적은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와 이해를 위한 독서가 있는데요. 정보라는 건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인만 하는 거지만, 이해라는 거는 어떤 사실을 내가 읽고 그걸 씹어서 삼켜서 소화를 시키는 것까지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독서의 기술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자신의 정신활동 능력만 가지고 그 정신을 향상시키는 과정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를 통해서 스키마, 즉 배경 지식이 확장되면서 더 이해할 수 있는, 즉 담을 수 있는 어떤 나의 능력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보다는 이해력을 높이는 독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 암기, 단순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해력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독서가 중요하고요. 이해력을 높이는 독서를 위해서는 저자가 독자보다 더 높은 수준이어야 하며 독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된다. 독자는 어느 정도 이러한 수준 차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은 이제 점진적으로 수준이 우상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독서 기술이고 노력하면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울 수 있는 독서, 교육을 통한 배움과 발견을 통한 배움의 차이인데요. 이 교육을 통해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배움을 얻는 거고요. 발견은 내가 스스로 발견을 하는 배움이죠. 독서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얻거나 깨닫게 된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을 단순히 기억하는 능력과 그것을 나만의 언어로 설명하는 능력의 차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보를 얻는 거는 단순하게 기억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거는 나만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내 걸로 소화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이승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말고 나만의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이게 결국은 제일 중요한 독서가 아닌가 싶어요. 도움을 받지 않는 깨달음은 자연 또는 세상을 읽는 기술, 가르침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배우는 기술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아무 도움 없이 혼자 깨달을 때 필요한 기술이죠. 본질적인 이해를 깊이 하는 독서와 결국은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적은 계속 배우고 깨달아 가려면 책을 통해 잘 배울 수 있는 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배울 것인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게 이 책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2장 독서의 수준인데요. 독서의 효과는 책을 읽을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기술을 익히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거죠. 내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따라서 독서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독서의 제1 수준은 기초적인 읽기다. 이 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가장 중요한 거죠. 기본적인 정보죠. 독서의 제2 수준은 살펴보기다.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주어진 시간에 대강 읽어보는 건데요. 우리가 이 의미는 미리 읽기라든가 훑어보기 기술이 있죠. 그래서 이걸 살펴볼 때는 무엇에 관해 쓴 글인지 또는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제3수준은 분석하며 읽기인데요. 분석하며 읽기는 시간 제한 없이 최대한 완벽하게 읽는 거죠. 여기 중요한 건 체계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젠 중요한 어떤 분석하며 읽기에 대한 명언이 나오죠. 어떤 책은 맛보기 위한 것이고 어떤 책은 삼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소수의 책들은 잘 씹어서 소화시켜야 한다. 프란시스 베이컨이죠. 좋은 책들, 양질의 양서들은 잘 씹어서 소화시켜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독서의 제4수준은 가장 높은 수준의 통합적인 읽기다. 이거는 여러 책의 중심 주제를 연관해서 비교하며 읽는 엄청난 어떤 내공을 가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독서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3장이죠. 기초적인 읽기 독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중요한 거는 어느 단계든 간에 계단을 한 번에 뛰어 올라갈 수 없듯이 1단계부터 차례차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의 단계는 4단계까지 나오는데 이 4단계를 갑자기 확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준이 쌓여야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제4장 살펴보기인데요. 독서의 제2 수준이고요. 살펴보며 읽는 것은 진정한 읽기 단계에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이 살펴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체계적으로 훑어보기 또는 미리 들여다보기인데요. 이 목적은 이 책을 과연 잘 열심히 읽을 것인지 아닌지, 즉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타작 과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딜 볼 것인가, 속표지와 서문을 보라는 거죠. 어떤 분야, 어떤 목적, 어떤 주제에 대한 저자의 관점, 그 다음에 부제를 꼭 살펴보고요.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목차를 보라는 거죠.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색인을 보라. 이 책의 요점과 저자의 가치관, 견해 등이 나와 있어요. 논점의 중심이 될 만한 장을 읽어보라. 이건 뭔가 독서를 하시면서 목차를 많이 보다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어디가 중요한지 점점 느낌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요, 띄엄띄엄 책장을 뒤적여 보며 골라 읽어보라.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 중에 책을 그냥 한 30초 정도 간격으로 쭉쭉쭉 넘기면서 이제 살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굉장히 어떤 전체적인 어떤 자세한 내용, 나무는 보기 힘들지만 숲을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해보면 이 책을 과연 어떻게 마음을 먹고 읽을 것인가를 정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살펴보기 두 번째는 겉만 핥아보기.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제독하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사피엔스 같은 책들 있죠. 그러니까 우선은 끝까지 읽고 제독하는 거고요. 책 읽는 속도, 우리 선배님들도 이제 어떤 속독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로망일까요? 이런 일종의 능력이죠. 그걸 갖고 싶어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책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속도를 읽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하나 스킬을 얘기하는 게 손가락으로 빠르게 문장을 훑으면서 눈으로 따라가라는 얘기죠.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속독의 방법 중에 하나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늘려서 쳐낼 걸 쳐내고 읽을 걸 읽고 이렇게 나가면 훨씬 더 빨리 읽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다익선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나 싶어요. 양이 질을 만드는 거죠. 이해력 높이기. 이해력은 이 책을 통해 개발시키는 능력.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의욕적인 독자가 되는 법.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4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읽으면 좋은데요. 스스로 던지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전반적으로 무엇에 관한 글인가? 무엇을 어떻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가? 전반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볼 때 이 글은 맞는 이야기인가? 의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의의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면 나도 그걸 과연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가 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독서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싶고요. 독서를 하면서 자문자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책 읽는 기술은 바로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게 익숙해진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색한 이 기술을 익숙하게 했을 때 그게 바로 책을 잘 읽는 사람이 된 거라는 얘기고요. 내 책을 만드는 법, 중요한 거는 저자의 생각을 계속 체크하면서 이 동의하는 점과 동의하지 않는 점,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이 여백에 메모를 해주고요. 저자에 대한 이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거라고 하네요. 저도 이제 책을 썼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떤 피드백과 코멘트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감사한 내용들이 될 것 같아요. 밑줄 긋기, 옆줄 긋기 다 하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중요 표시하기, 여백에 숫자 쓰기, 다른 페이지 쓰기. 이승민 선배님의 어떤 설명도 여기서 많이 인사이트가 나온 것 같아요.
읽는 습관, 독서의 기술 자꾸 해보라. 연습만이 장인을 만든다. 뭐 어떤 책이든 어떤 기술이든 연습 없는 장인은 없는 거죠. 파트 2, 뭐 살짝 파트 2가 들어가는데요. 분석하며 읽기, 독서의 제3 수준이고요. 제6장 책 분류하기, 제1원칙 책을 종류와 주제에 따라 분류를 먼저 하라고 해요. 그래서 소설인지 비소설인지, 소설인지 교양서인지, 비소설 중에서도 역사, 철학, 과학, 수학인지 세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론서적과 실용서적을 구분하는 기준을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론서적은 사실을 아는 것, 뭐가 어떠하다, 보통 뭐이다라고 끝나는 거죠. 어떤 이론에 대한 전달이기 때문에 주장이 아니고요. 실용서적은 방법을 아는 것, 저희 이제 공저 2번째 하고 있는 건데요.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하는지, 즉 해야 한다라는 어투로 보통 많이 끝나는 거죠. 이론서의 종류는 역사에 대한 게 있고요. 이건 시간 흐름에 따른 서사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요. 과학은 법칙이나 보편성, 일상적인 경험을 벗어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니죠. 그래서 과학과는 좀 일상은 동떨어진 내용이 나오면 과학적인 거다. 철학, 평범한 사람의 일상과 경험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책이 전달하려는 지식의 특성에 따라서 그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오늘 읽었던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우선 책을 읽을 때 목적을 가지고 집중해서 최대한 열심히 읽고, 그 열심히 읽을 때 이 책을 어떻게 이 저자의 생각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서 내 생각과 결부시켜서 동의하는 점과 어떤 동의하지 않는 점을 체크하면서 읽을 것인가. 이런 어떤 일련의 연습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쌓이다 보면 책을 잘 읽는 이제 독서의 어떤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독서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결국은 종래에는 여러 권의 어떤 책들에 대한 주제들을 비교하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커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공저 2번째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여러 책들, 연관된 책들을 살펴보면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고 있는데요. 이게 참 정말 세운독 처음 할 땐 한 장 읽기도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발전을 하고 이렇게 좀 제가 뭔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고요. 하여튼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따끈따끈하게 새벽에 녹화했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